중소 중견기업을 응원합니다. HRD 실무 특강. 이번에는 그리고 책, 이 두 가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운영, 우리는 다과 세팅부터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은 뭐 그런 것들은 기본인 거고요. OT가 제일 중요합니다. 플랜에서 뭐가 중요하다 했죠? 목적, 목표. 이번 교육의 목적이 뭐고 목표가 뭐고, 이 목적과 목표가 왜 나왔는지 배경에 대해서 고민해보고, 이 목표를 달성했을 경우에 우리 조직이, 우리 구성원들이, 우리 리더들이 어떻게 변해야 할지, 어떤 모습일지를 다 상상해 놓고선 자기 마음속 한 구석에 있고 실시는 강사한테 맡긴다? 네, 이거야말로 방아쇠 없는 총을 쥐어 듣는 것과 똑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저 같은 경우는 16시간짜리 이틀짜리 교육이면 강사님한테 15시간짜리를 구성해달라고 합니다. 8시간짜리면 7시간 반이나 7시간짜리 교육을 구성해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리엔테이션을 1시간이나 30분 정도 합니다. 그때 뭘 하냐?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이 교육을 하는 이유, 목표, 이게 경영상 어떠한 시사점이 있기 때문에 이 교육을 진행하는지, 이 교육과 관련된 다른 교육은 무엇이 있는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교육을 합니다. 그 교육과 관련돼서 그냥 하면 조직 내에서 실행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상사 혹은 여러분들의 팀장은 어떤 교육과 연계해서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교육을 받은 다음에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꼭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실천이 가능한 이유는 여러분들의 선배나 팀장님들도 여러분들에게 지금 연계된 교육이 무엇이다 라고 안내를 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의 팀장님도 여러분들이 이 교육을 받은 걸 알아요. 그러니까 안다는 얘기는 무엇이겠어요? 여러분들이 이 교육을 받은 다음에 실행을 하도록 권고를 하거나, 실행을 했을 때 쟤는 교육받은 걸 한번 써보는구나 라고 알거나, 최소한 새로운 걸 하더라도 넘어가거나 응원해 주거나 심지어 지원해 줄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 받기 전에 이 교육이 왜 필요하구나, 이 교육 받는다고 해서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한번 좋은 경험했구나, 이게 아니라 우리 회사, 우리 조직, 우리 팀에서 내가 이거를 써먹을 수가 있겠구나, 이런 것들을 인식을 시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걸 하느냐 안 하느냐가 학습자의 몰입도가 차이가 많이 나요. 그 인식을 시켜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뭐 추가적인 운영 정보, 뭐 시간 구성 어떻게 되고, 강사 이렇게 되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강사님께서 만들어 주신 시간표 있잖아요. 시간표대로 100% 됩니까? 안 돼요. 시간표대로 100% 하는 것이 사실상 권장되는 일도 아닙니다. 그쵸? 그렇잖아요. 강사님이 교육 목표에 따라서 교육 과정을 설계했지만 학습자들이 빨리 이해한다, 그럼 빨리빨리 넘어갈 수 있는 거고요. 학습자들이 이해를 잘 못하는 것 같다, 그럼 다른 사례를 들어서 인지를 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표대로 될 수도 없고 되지도 않습니다. 근데 그거를 자세하게 얘기할 필요는 없죠. 그거보다는 우리의 목표, 이 목표대로 진행한다, 이 목표가 우리 조직에 어떤 의미다, 이 교육을 받은 다음에 조직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다, 여러분들이 이 교육을 받는 것을 구성원들이 알고 있다, 선배들이나 상사가 알고 있다, 그러니까 써먹어봐라, 이런 것들 알려주고 훨씬 낫습니다. 너무 중요해서 2번 말씀드렸네요. 그 다음에 교육 프로그램에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은 강사를 지원하고 휴식시간 끝나면 시간 됐습니다, 들어오세요, 뭐 이런 거 안내하죠. 그리고 숙박 같은 경우 하는 경우는 연수 시설에 대한 부분 키 받아오고 이런 것들 있죠. 시설 관리 진행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교육 받을 때 뒤에서 있으시면서 다른 일들을 하신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일이 많다 보니까 다른 일들을 많이 하는데, 교육을 받으면서 구성원들이 이해를 잘 하는지 안 하는지, 그리고 강사님이 말씀하신 사례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인사이트가 있는 내용이면 관련된 정보들을 더 찾으세요. 강사님이 말씀하신 뭐 사례 중에서 뉴스 기사인데 이거는 리마인드하기 좋은 내용이다, 그러면 강의를 같이 들으면서 검색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갈무리했다가 리마인드 메일로 보낼 걸로 정리를 하는 거예요. 뒤에서 정리를 하는 거죠. 그리고 쉬는 시간에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들한테 가서 교육이 좋았냐, 혹시나 추가적으로 궁금한 거 없었냐, 이런 것들을
조직이 좀 질문을 좀 많이 하는 조직 같은 경우는 그냥 알아서 하도록 내비두면 되는데, 그게 아닌 조직이나 신입사원들 같은 경우는 질문을 잘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물어봐서 강사님들한테 전달해 주세요. 전달해 주시고, 언제까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강사님한테 아직 질문이 어색해서 그런 것 같으니까 강사님도 질문을 좀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강사와 학습자들 간에 교류가 원활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 뭐 출석부나 보고서 작성 이런 것들 진행을 좀 하셔야 되는 거고요. 교육 중에 단순하게 정보를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성원들이 자신의 생각을 정리를 한다거나 발표를 하거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있으면 다 사진을 찍으세요. 다 사진을 찍어서 정보를 해놓으십시오. 그래서 구성원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은 이런 아이디어를 냈는데, 이 아이디어는 한번 실행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별도의 보고서를 한다든지, 보고서 끝에 담당자의 의견 해가지고 나왔던 아이디어를 이제 디벨롭 해가지고 하자라고선 제시할 수도 있는 거고요. 관련된 내용을 실행할 부서를 합의를 넣어서 같이 하자, 이런 아이디어가 나왔는데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결과 보고서를 가지고서 이메일로 포워딩한 다음에 같이 하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네,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교육 받았을 때 그 작성한 내용들은 대부분 무기명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성원들이 교육 받으면서 내 생각을 교육하면서 쏟아내잖아요. 이 쏟아낸 것을 교육 담당자가 모니터링하고 있다가 내 아이디어를 존중해서, 내 아이디어가 좋은 아이디어가 나온다 치면 관련된 부서랑 검토한다, 관련된 부서랑 검토해서 뭔가의 좋은 성과물이 나온다 라고 되면 이걸 넘어가지 마시고요. 이런 교육과정에 아이디어가 어떤 게 나와서 그것을 실행까지 했습니다 라고 구성원들한테 안내를 하잖아요. 그럼 다음번 교육할 때 구성원들이 내부적인 토론이나 워크시트를 작성할 때 어떨까요? 굉장히 적극적이고요. 자신의 생각이나 아이디어들을 굉장히 잘 내줍니다. 우리나라 아시잖아요. 아이디어 낸 놈이 다 하는 거. 근데 교육할 때는 아이디어 내면 교육 담당자가 변화관리자로서 역할들을 해준다. 네, 그러면 이제 좀 적극적으로 하겠죠. 그게 좀 더 잘 되다 보면은 이제 무기명이 아니라 유기명으로서도 하게 되겠고, 이게 구성원들이 변화관리자로서 동참을 시킬 수 있는 문화를 만들 수 있는 환경, 그 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워크시트를 수집해서 정리한다거나 좋은 아이디어라든지 이런 게 시사점이 있으면 그거를 좀 디벨롭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강사가 강의하는 내용이라든지 학습자가 질문하는 내용들, 그리고 쉬는 시간에 했던 내용들을, 그리고 그런 것들을 좀 뒤에서 모니터링 하면서 교육 끝난 다음에 현업 적용을 하도록 자극을 준다거나 정보를 준다거나, 학습자 말고 학습자의 동료 상사들에게 자극을 줄 수 있는 정보들을 만드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시간이 좀 있다, 이틀짜리 3일짜리 교육인데 이런 정보를 빨리 캐치했다 싶으면 예약 메일 보내기를 미리 해놓습니다. 끝난 다음에 다시 회사로 가는 게 아니라 정보를 다 만든 다음에 아예 예약 메일 보내기로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메일 보내놓고요, 학습자들이 상사들한테 메일 보내놓고요, 이런 것들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교육 현장에서 교육 후에 하는 활동들까지 다 끝나는 거죠. 교육 운영 후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교육이 다 끝나면 평가를 하는데요. 이 평가는 꼭 학습자들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들에 대한 수준, 뭐 필기 평가를 하든 만족도 평가를 하든 다양한 평가를 하는 거고요. 본인 모니터링 하면서 이 강사님이 본 내용에 대해서 전문가인지 아닌지, 두 번째로 분들이잖아요. 교수자를 잘 보고 좋다 뭐 이렇게 판단이 들면 강사님께 쫓아가가지고요, 되게 잘 들었다, 혹시 이런 강의도 하시냐, 여러분들 생각하고 있는 강의를 먼저 하세요. 그래서 정보도 미리 받기도 하고요. 이 분이 다시 모시고 싶다, 강사님께 여쭤봐서 좋은 강의 컨텐츠 있으면 메일로 달라,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일단 통상적인 업계로는 업체를 통해서 강사님을 섭외했을 경우에는 다이렉트로 정보를 주고받다 하더라도 그 업체한테 정보를 준다거나 업체를 통해서 다시 섭외하는 게 통상 관례적이긴 합니다. 근데 사실 다이렉트로 섭외를 하나 업체를 통해 섭외를 하나 강사들은 똑같이 받을 거예요. 그게 또 보통 그러고 있으니까.
아무튼 평가에 대한 교수자 평가도 하셔서 강사님들한테 정보를 주고받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교육 내용과 목표를 강사님이 달성을 했는지, 혹은 학습자 특성에 따라서, 혹은 강사님이 임의로 교육 내용과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는지, 만약에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거나 부족했다 치면 필요해서 생략한 게 맞는 건지, 아니면 필요한데 강사님이 시간에 따라서, 아니면 강사님의 성향에 따라서 생략했다라면 나중에라도 그걸 자극을 주든 정보를 주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목표는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확인해서 나중에 학습 전이 활동을 할 때 써야겠다라는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교육 내용과 목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평가를 하셔야 되고요. 이 연수원이나 교육 장소에 대한 것들도 다시 올지, 다음번에 어떤 걸 준비해야 될지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평가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교육 행정 업무에 대한 부분은 일반적인 내용이니까 하시는데, 보통 연수원 같은 경우는 마지막 날 오전에 키를 다 받은 다음에 강의를 시작을 하고 나면 여러분들이 키 반납을 하면서 금액에 대한 부분, 왜냐하면 인원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중식을 먹고 간다 하더라도 중식 인원 수는 거의 고정이에요. 그래서 아침 먹었다 치면 오후는 이미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보통 이제 오전 중에 다 정산을 하죠. 왜? 교육이 끝나는, 만약에 이틀짜리 교육이면 2일차 오후는 위에서 얘기했던 평가라든지 정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내가 빼진 거 없는지, 교육 끝나기 전에 강사님들한테 받을 건 다 받아야 되기 때문에 머릿속이 복잡해요. 그래서 오전 중에 처리할 건 다 처리해서 다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연히 이제 교육이 끝났으면 출석부터 시작해서 뭐 평가 시험에 대한 부분 여러 가지에 대해서 결과 보고를 하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교육이 끝난 다음에 과제가 있거나 이런 경우는 피드백을 하나하나 주시는 것도 교육 운영 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여기까지 두와 체크에 대한 부분을 진행했고요. 마지막으로 학습 전이에 대한 부분이 좀 중요해서 액션에 대한 부분은 다음 영상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